환자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많이들 여쭤보세요. 이걸 계기로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웰케어 클리닉 같이 근무하는 유은혜 원장님과 함께 자율신경 증상을 주로 호소하시는 분들 기능의학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오늘 말씀드릴 텐데, 지난번 영상 못 보신 분 있으니까 잠깐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한번 잠깐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지난번 이제 촬영했던 내용은 코로나 감염 이후에 발생한 자율신경의 이상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저희 진료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렸고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감염 이후에 발생한 신경염증이나 세포의 저산소증이나 염증 같은 것들이 각각의 기관이나 아니면 근육에 미세한 염증 이런 것들을 유발하고 과민한 인식을 유발해서 그런 것들이 뇌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다시 교감신경의 과항진 증상으로 나타나면서 또다시 근육과 장기들의 과민성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루프를 돌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돌면서 해결되지 않는 증상들을 유발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기능 이상이기 때문에 현대의학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각각의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를 가셔도 아니면 신경과를 가셔도 특별한 이상으로 진단되지 않지만 계속 호소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의학적으로 통합적인 치료를 받았을 때 뚜렷한 호전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맞아요. 뇌와 자율신경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통로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근육, 말씀드렸던 척추의 다혈근 그리고 상부 승모근과 또는 턱 근육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치료의 개시가 자율신경 주사라고 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들을 저희가 좀 치료했고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환자는 이제 66세 여성분이고요. 코로나 이후로 생긴 자율신경 이상증, 그래서 두근거림, 가슴이 답답함, 호흡이 끝까지 들어오지 않는 느낌, 어지럼증, 소화불량, 수면장애 이런 것들 다 같이, 그리고 통증도요. 두통이나 상부 승모근 통증, 등 통증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사실 저희가 가장 처음 오시면 자율신경의 검사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의 검사를 아주 간단하게 3분에서 5분 정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검사인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도를 봤을 때 교감신경이 월등하게 올라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나이 대비해서 자율신경의 활성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혈액검사도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진행하는데 혈액검사에서 부신기능 저하가 함께 동반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아연도 부족했고, 그 소변유기상 검사를 했을 때도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그다음에 해독 대사의 이상,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 대사의 이상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있었던 분이에요. 저희 병원에서 정말 가장 많이 보는 패턴의 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느냐,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율신경계 주사라고 해서 증상이 있는 부위와 연결되는 다혈근 부위,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승모근 부위, 그다음에 두통도 심하다고 하셨으니까 두판상근, 그다음에 이제 턱 근육 이런 위주로 주사를 좀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높아져 있는 교감신경통은 주사로서 좀 낮춰주고 통증도 호전시키고, 동시에 이제 부족한 것들, 영양적으로 부족한 것들이나 호르몬적으로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영양제나 약물 치료로 저희가 보충을 하면서 함께 치료를 해 나갔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하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통합적으로 치료하는 영양치료, 수액치료 이런 것들 다 함께 동반을 해서 주 1회 오셔가지고 6주 정도, 그럼 6번 정도 치료한 거잖아요.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뭐 어지럼증 도 좋아지고, 항상 이분이 눈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알레르기도 자주 있고 염증이 자주 있어서 안과를 매일 가시던 분이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고, 머리가 미세하게 떨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많이 좋아졌고, 불안, 두근거림, 통증들이 많이 호전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증상도 좋아졌지만 혈액검사는 저희가 이제 빨리 추적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은 한 달이나 2달 간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부신 기능도 회복시키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DHA라고 하는 부신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가 51에서 150이 넘게 올라갔으니까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되면 영양제도 끊을 수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종결했던 분이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고 사실 그 중심에는 통증과 또 자율신경 증상이 있어서 유은혜 원장님이 하시는 접근은 주사를 통해서 일단 증상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밑바닥에 있는 삶의 문제들, 특히 이제 영양 부족이나
어떤 스트레스에 대응 능력이 있는 그런 호르몬들을 보충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은 71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이런 분들이 가장 흔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완전히 없던 증상이 생기는 분들도 있지만 그 기저에 뭔가 불편한 증상이 있다가 코로나라는 그 경험을 하면서 밑에 깔려있던 이제 찰랑찰랑 넘치기 전에 물 같았던 그런 증상들이 한꺼번에 확 넘치면서 모든 증상들이 막 심작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10년 전부터 이미 두근거림, 두통, 가슴 답답함, 불안, 초조, 브레인 포그 있었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섬유근육통. 섬유근육통은 전신의 이제 다발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것들이고 단순히 진통제로만은 해결되지 않는 그런 통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분인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 증상들이 너무나 악화됐다. 하지만 심장내과나 호흡기내과 검사상에서는 이상이 없었고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소화불량, 과민성 방광, 허리 통증, 수면장애 너무 전형적인 패턴이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은 다 같이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분은 통증뿐만 아니라 자율신경 검사 보니까 번아웃처럼 느껴지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 환자분들이 보통 번아웃을 같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증을 너무 오래 앓았기 때문에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내내 그 통증을 스트레스로 달고 몇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이어서 이런 분들은 가족들한테도 온전한 지지를 받기에는 맞아요. 너무 오랜 시간 아파서 또 아프냐 이런 신잔 들으면서 더 마음이 상할 것 같기도 해요.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진료실에서 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검사만 보여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라고 말해주는 순간 굉장히 희망을 찾는 오히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감신경이 황진되어 있지만 활성도 부분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 번아웃 증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분들, 앞에 있는 환자분들하고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신기능 저하도 있고 이분은 저희가 위산 분비 검사를 하는데 속쓰림이 있지만 사실 검사를 해서 보니까 위산 저하가 있었던 분이거든요. 위산이 꼭 많다고 속쓰린 게 아니라 저하가 있어도 속이 쓰릴 수 있어서 증상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상태를 파악하고 산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했더니 많이 좋아졌었습니다. 일종의 악순환의 근원을 끊는 중에 첫 번째는 역시 통증이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치료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통증 그리고 자율신경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율신경계 주사 올 때마다 받으시고 영양치료하고 다른 치료를 동반했더니 이분은 한 달 만에 4주 만에 복통이나 두통이나 두근거림이나 호흡곤란, 뻐근한 통증 이런 것들이 호전되고 피로감은 좀 남아있었지만 차츰 저희가 계속 치료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패턴을 그런 식으로 꾸준히 끌고 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56세 여성 환자분이었어요. 이분은 좀 히스토리가 특이해요. 지금까지는 제가 섬유근육통이 있던 분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악화된 반응 아니면은 코로나 자체로 악화된 반응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같은 염증성 감염 질환뿐만이 아니라 알레르기 과민 반응도 결국에는 비슷한 그런 흔적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 후에 갑자기 생긴 자율신경 실조증이에요. 그때 막 응급실에 갈 정도로 아주 과민증이 심했었는데 당시 그걸로 그 이벤트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발생한 두근거림, 호흡곤란, 그다음에 가슴이 답답한 증상, 두통, 불안, 소화불량, 과민성 방광 이런 모든 증상이 똑같이 앞에 있던 환자분들처럼 신드롬으로 같이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 과민증, 자율신경의 이상이라고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됐던 분이고 역시 자율신경계 검사를 했을 때 비슷한 패턴, 교감신경 과항진에 전체적으로 번아웃이 와 있는 그 패턴이 나타났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동일한 패턴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하는 게 통증 있는 부위, 그 다음에 각각의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자율신경 지역에다가 주사하는 거, 그리고 번아웃이 와서 문제가 있는 영양분들 보충해주고 호르몬들 보충해주고 하는 치료를 이분도 한 4주 정도 이어갔을 때 뚜렷한 호전을 보였던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증상 조절을 하고 또 통증을 선순환시키는 그런 과정의 첫 치료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수면도 저희가 극복시키고 전반적으로 기능의학적인 어떤 개선을 같이 했던 케이스 같아요. 원장님, 스네피는 어쨌든 우리가 근육에 이렇게 주사를 주는 거잖아요. 좀 더 근막에 가까이 가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우주 원장님께서 고안해내신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근육의 중앙, 근복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주사해서 근육의 부피를 늘려서 압력을 감소시키고 이완시키는 방식이면 정우주 원장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근육도 결국에는 그걸 싸고 있는 막이 있고 그 막의 유연성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막의 유연성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근막에다가 치료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피안스라고 해서 자율신경 근막 치료라고 부르시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의사들도 그걸 많이 좀 배우고 또 저희 병원도 도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막 치료도 함께 근육 주사와 함께 했을 때 훨씬 시너지가 많이 나니까요. 같이 치료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자율신경 주사를 이제 매번 매주 또는 멀리서 와야 되니까 처음에는 좀 오지만 나중에는 그러면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계속 일주 단위로 오시다가 치료 반응이 좋고 많이 호전되면 치료 간격을 점점 넓히면서 지켜보는데요. 그러면 치료 간격 넓혔을 때 환자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많이들 여쭤보세요. 그래서 저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한 근육들, 이완을 주사가 아닌 것들로도 평상시에 이완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추천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이제 척추 주변에 있는 심부 근육의 이완이기 때문에 저는 폼롤러 스트레칭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두판상근 같은 경우에 목 뒤에 있는 이 부위에 이완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지압할 수 있는 기구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구들을 적극적으로 좀 사용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반신욕도 너무 좋고요. 그 외에 나한테 맞는 요가, 뭐 스트레칭, 명상, 호흡법 이런 것들 너무 다 좋아서 그런 것들을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우주 원장님께서 유튜브로 올려주신 운동법들이 있어요. 횡격막 운동, 그 다음에 이제 근막 스트레칭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막 병원 안 가도 이 치료법을 계속 유지하면 흉추 가동성을 회복시키는 부분이죠. 네. 그런 분들이 많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운동법들도 너무 좋아서 소개해드린 것들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세가 되게 중요한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보고 사무 공간에서도 너무 이렇게 내려다보고서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환자만 양해해주면 저는 서서 진료하거든요. 서서 진료하고 이렇게 가슴을 펴고 그리고 저는 3km 이하로 항상 거의 매일 존투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존투 운동할 때 이 근육의 이완을 저는 많이 경험하고 특별히 전두엽을 되게 활성화된다는 편안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그런 가벼운 운동, 근데 목적이 있는 운동이죠.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고 그런 어떤 운동 또는 자세, 수면 습관 이런 것도 다 개선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다시 원래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서 영상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특별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려우신 분들 또 코로나가 관계없이 자율신경 증상과 기타 여러 증상을 동시에 호소하시는 분들의 접근을 좀 저희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 두 가지의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알레르기 반응,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문제들, 찰랑찰랑 넘치기 전에 갖고 있던 문제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촉발 요인이 돼서 발생하는 자율신경의 이상 이런 것들은 이제 한 가지의 증상이 아니라 두통, 두근거림, 호흡곤란, 소화불량, 과민성 방광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율신경계의 이상이라고 부르고요. 그거의 원인은 뇌와 자율신경계의 네트워크의 과도한 활성, 교감신경의 과도 활성 때문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위계적으로 이제 위에서만 아래로 하는 일방향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래에서도 위로 올라가는 양방향적인 상호관계라는 것들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하는 구조적 이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신호를 이완시켜주는 치료법이 효과를 가지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근육과 근막, 그 다음에 구조, 자세 이런 것들을 함께 개선시켰을 때 기존의 기능의학적인 치료들과 함께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많은 증상을 호소할 때 기존의 병원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진단도 안 되고 정신과로 보내면 신체화 증상이라고 해서 또 많은 우울증약이나 신경안정제를 반복 처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전에 의해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실제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또 치료의 첫 스타트를 저희가 근막이나 근육의 주사를 통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상에서의 그런 수면에 대한 부분들 또 일상에서 운동에 대한 부분들 일상에서 식단에 대한 부분들 무엇보다 일상에서 마음에 대한 부분들은 이걸 계기로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런 자율신경에 대해서 좀 강조했지만 늘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자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늘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